네, 반갑습니다. 장정종우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강보 하부를 마감했고 해외 증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내일도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슈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별적인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될 텐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물가의 안정은 2023년 3월부터는 조금 가시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이 2023년 2월에 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가 관건인데 예상을 하기로는 이제 0.25% 인상으로 많이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한국은행인데 한국은행이 여기서 미국 따라서 0.25%를 올리면 굉장히 나쁜 상황이고 그 조금 인내를 한다면 이제 그 금리가 정점에 달했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증시가 저점이 이제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복합적으로 사실 제일 큰 건 심리입니다. 정말 괜찮은 것 같으면 이 심리를 기준으로 주식이 계속 오를 것 같다. 어떻게든 돈을 끌어와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냐 나빠지냐에 대한 영향은 오히려 이 심리 이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심리를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 경기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심리가 깨졌기 때문에 이걸 잊고 다시 주식이 오른다라는 인식을 가지려면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2021년 중순부터 해가지고 거의 1년 반 동안 약세장입니다. 이게 이제 다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 하락을 맛본 사람들이 있는데 금방 올라갈 수 있겠느냐?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거치면서 도저히 못 버티는 사람들은 여기서 손절을 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물타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단가는 이렇게 내려오고 이 단가들은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매물의 부담을 줄여주면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요 그림이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면 여유가 있고 1년, 2년 정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 들어가셔도 충분합니다. 매수할 때는 맞다. 다만 언제 오를지는 모른다. 근데 또 뭐 갑자기 미쳐가지고 빨리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변수가 생겨가지고 이 예측이란 건 철저하게 현재 기준으로 현재 우리가 주어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화산이 폭발했다든지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든지 중국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번졌다든지 아니면 인도에서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났다든지 등등 뭐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이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자, 기준이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오랫동안 내린 심리가 어떻게 극복이 될 것이냐. 이대로 가면 그냥 천천히 가다가 가는 건데 이 안에서도 좋은 종목들에 대한 심리는 빠르게 회복이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좋은 종목들을 매수해 나가신 여유 있는 분들은 매수해 나가시는 게 맞고 조금 시간 가치를 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타이밍에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추세가 확실하게 살아나는 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을 거고 예,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어디 하나가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챙겨줄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 상황을 속속들이 안다 하더라도 이거를 챙겨 드리는 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기본적인 공부를 같이 하고 그 여러 가지 상황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그런 투자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저는 그걸 그냥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는 예, 그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경기가 뒷받침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2003년에서 2007년에 대세 상승장을 경험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2003년에서 2007년 상승장의 끝자락 이때 정말
주식할 맛 났습니다 이때. 제 투자금이 많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너무나 손쉽게 150만 원 따고. 예. 근데 제가 저 때 나이가 갓 군 전역해 가지고 26, 27 이때인데 아침에 하루에 150만 원을 너무 쉽게 땄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제 정신이 저 때 어떻겠습니까? 세 세상에 뭐 무서울 게 없는. 예. 그리고 지금이야 뭐 늙어서 돈 쓰는 재미도 없지만 저 때만 해도 예 얼마나 재밌게 쓸 수가 있습니까? 친구들 만나서 기분도 내고 뭐 그런 거. 밥을 먹어도 그냥 편하게 너무나 편하게 밥 먹을 수 있고. 예 그런 게 2007 년에 있었는데 이때는 이렇게 4년 동안 지속이 된 가장 큰 원인이 이 그동안 축적된 예 이 경제 성장의 결과였다. 요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축적된 경제 성장 결과로 인해서 이런 강세장이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났고 물론 이 중간에 또 2006년 별로였고 2004 년도 별로였고 2003 년은 정말 다 죽어가던 시기였고 그러면 2005 년하고 2007년 정도가 괜찮았는데 2005 년은 뭐 신고가를 찍었다 해도 그동안 주식 투자에 대해서 선구적인 선지자들의 어떤 그 개척에 의한 수익이고 또 물려있던 사람들이 본전 찾는 정도였다면 이때는 정말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들이 수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축적된 경제 성장의 결과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갈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는 대세 상승장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 2020 년에 그리고 2021 년까지 요 상승하던 이 시기가 굉장히 에너지가 막강하긴 했는데 지속 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경제 성장의 결과로 건실한 소득이 있고 그걸 장기간 축적을 해서 여유 자금이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빚을 저금리로 인해서 빚내서 투자하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었고 금리가 오르니까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미래를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거 결국은 미래를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한 거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지금은 이 구간이다. 굉장히 지루할 것이다. 근데 변수에 의해서 빨리 될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늦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영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좋은 종목들은 올라갈 거니까 가치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런 구도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억지로 맞추려고 예측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주 그런 부분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거 봐라 내가 맞췄지." 그리고 무당들도 내가 맞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맞췄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가점을 주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우리가 대응보다는 예측의 무게 중심이 흘러가는 건 분명한 상황. 그거를 감안해서 예측에 대한 어떤 의식적으로 '예측이 별거 아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게 의식적으로 작용을 해야 우리가 대응을 할 때도 그렇고 '주식 좀 잘하는 사람이 뭔가 막 얘기를 하더라.'에 대한 비중도 크게 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은 이렇게 그려졌고 변수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림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그때 대응을 해 나가자. 그럼 지금 주식 살 시기는 맞지만 단기간에 뭔 큰 기대는 하지 마라. 그리고 경제 성장에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상승장으로 돌아서더라도 이거는 장기 상승은 아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이 3,300 코스피 지수 3,300을 한참 동안 넘지 못하는 형태의 흐름이 될 것이고 그 고령화에 의해서 파쇄되는 부분들 그리고 통화 가치, 통화량에 의해서 증가하는 부분들하고 고령화에 의해서 파쇄되는 부분들하고 균형을 맞춰서 어쨌든 장기간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예측도 사실 이민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든지 갑자기 출산 장려 정책이 성공을 해서 집집마다 애를 3명씩 낳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또 변화가 있으면 바뀔 수 있는데 현재는 이렇기 때문에 추세가 돌아서더라도 길게 가는 것보다 이제 박스권 형태의 대응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게 통화 가치의 하락과 고령화라는 사회 전반의 어떤 에너지가 감소되는 현상, 요 사이에서 나오는 주식 시장의 흐름이다. 예, 요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럼 돌아와서 이런 중장기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지금 봤을 때 그러면 적당히 반등하면 이때 가서 주식이 또 괜찮아지나 보다 이 심리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반대로 가야 됩니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얼마 전에 보셨듯이 예, 제가 그런 심리를 하고 나서 그런 심리가 들고 나서 반등을 한 것처럼 그런 어떤 심리에 기반을 해서 어쨌든 싸게 사야 된다. 이거는 뭐 진리에 가깝습니다. 뭐든. 그럼 주식이 싸냐 비싸냐를 어떻게 따지냐 이렇게 들어가서 뭐 자기 자본 총계를 봐야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을 봐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예, 그렇게 따져서 물고 들어가서 필요한 게 약 한 달 정도 바짝 주식 공부를 하면 필요한 지식은 대다수 습득을 하게 됩니다. 예, 좀 머리가 좋지 않은 제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이제 경험을 축적해 나가면서 자기만의 매매로 보완 발전을 해 나간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주식을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기다림이라는 게 그 주식에 이제 고수가 있다는 가정하에 최고수의 영역이다.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누구랑 붙어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예, 다 싹 발라버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누군가의 이론이 어느 정도 경험을 바탕으로 그 정확한, 예,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경험이 붙은 그런 관점이다 아니다를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제가 실전에서는 뭐 딱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이론을 넘어서 해야 될 때다, 안 해야 될 때다까지도 이제 구분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근데 최종 단계, 이 기다리는 거 이제 물려서 기다리는 건 아무나 하지만 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상한 짓을 안 하고 주식시장이 다시 약세로 돌아올 때까지 안 한다까지는 실천이 되는데 약세로 돌아온다는 것까지 과연 돈을 쥐고 기다릴 수 있느냐? 저는 아직 이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못하고 이거를 해내는 분들이 정말 주식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다. 근데 보면 이런 분들이 이제 주변에 봤을 때 네, 오늘은 조금 예, 이제 오늘 이야기가 조금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주변의 어떤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부류는 이렇습니다. 그 뭐 요란합니다. 내가 주식도 하고 부동산에서 돈도 벌고 예, 이렇게 막 요란한데 뭐 별거 없고 근데 이 티 안 내고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남들보다 많이 벌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 토대를 바탕으로 들어오는 여유 자금으로 또 크게 잃지 않는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을 해서 또 이 자본 소득도 발생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써도 자산이 줄어들지 않는 경제적 자유인에 도달해서 티를 안 내는데 이제 티가 나는 예,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이런 분들이 확실히 알짜고 또 그 기다림을 할 줄 아는 분들. 저는 그 거기까지 실패했고 또 이제 앞으로 전 그냥 재산 0이다 예, 생각해야 될 상황이 여기서부터 이제 또 만들어 가야 되니까 다시 이제 저는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예. 뭐 아니겠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에서 제게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0이고 거짓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주식 투자로 하는 이런 뭐 갑자기 이걸 처음부터
크게 자산을 불려서 바로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겠다. 요거는 좀 힘들고 그 일단 뭐 여기 거의 근처까지는 가 봤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뭐 조금 더 빨리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들을 다 거쳐야만 비로소 이 기다림이라는 게 뭔지도 이제 체득을 할 수 있을 거고 이 기다림이 뭐 돈 좀 번다고 요란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이런 분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실속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다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절대 이제 크게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요란한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큰 높은 데 있느냐. 요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도 한 번에 뭐 10 배짜리 터져 가지고 뭐 저도 이거를 기대를 안 했던 사람도 아니고 뭐 꿈도 컸었는데 뭐 이런 게 현실하고 부딪히고 그런 게 욕심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아 이 정도라는 거 이 정도가 이제 내 역량이구나.' 그러면 이 정도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으로 이걸 마음 급한 부분들을 시간으로 때우면서 기다림의 미학을 알 수 있는 시점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주식 투자도 잘하게 될 것인데 큰 실수 없이 그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착실하게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계시고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주식 투자도 하셨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밟아 나가면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에 대해서 뭔지 다 아실 거고 또 기다림의 미학도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이미 성향상 제가 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고 지향하는 부분이 비슷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기다림에 도달한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결국 우리가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건 분명할 거고 그게 주식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똑같은 똑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기다림이라는 게 천천히 좋은 종목을 사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 1년이 지나가도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예금하고 비교했더니 예금보다 못하네. 이런 중간에 평가를 했을 때 나쁜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또 잘 이겨내고 결국 기다려서 주식이 한 번에 터져가지고 그동안 뭐 3년, 4년의 어떤 이자 비용까지도 충분히 상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 또 잘 기다려야 되니까 예, 정말 재미가 없을 겁니다. 한동안은. 그 시기 동안 저랑 열심히 태양광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걸로. 그건 돈이라도 나오니까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리 인하. 생각에는 한 상반기 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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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놓고 오늘 제가 조금 이 잡설이 길었는데 이렇게 또 제가 뭔가 공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드려야 또 전달력이 좋을 거니까 오늘 그래서 조금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자, 삼성생명 비중이 13% 현재 15% 수익 중 잘하시고 계십니다. 이것도 방금까지 말씀드린 그 기다림의 결과물일 텐데 뭐 물론 이제 뒤에 사셨을 수도 있지만 아마 한참 전에 사셔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비중이 예 늘어나셨을 것 같고
예, 현재는 보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단기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실적이 다소 감소를 했습니다. 실적이 감소를 해서 배당에 대한 기대는 조금 떨어집니다. 배당. 자, 그러면 배당을 빼고 현재 보면 지금까지 추세가 이제 좋습니다.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저점과 저점을 잇고 이걸 이제 추세선이라고 하고 이걸 또 평행하게 하는 걸 추세대라고 합니다. 요 추세대를 찍어서 상단으로 가져갑니다.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삼성생명의 상황은 이런 추세를 만들었고 요 방향으로 근데 요 방향으로 추세를 만들었더니 살짝 요렇게 추세를 이제 이렇게 추세가 상향이 됩니다. 그럼 또 추세대를 한번 그어보고 이렇게 평행하게 또 가져가 보니까 일단 이런 단기적인 추세, 중기적인 추세 위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버슈팅이 스멀스멀 나오려고 하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보면 뭔가 세게 한 방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고 배당에 대한 거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오버슈팅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속 그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차트에 대해서 뭐 차트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되는 것만 골라와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그런 것 같지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측을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흘러가다가 배당락 때 한번 떨어지겠네? 그러면 요 새로 생긴 추세 위에서는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 정도에서는 움직이겠구나.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 시장이 나빴든지 해서. 그러면 원래 추세대로 돌아오겠구나. 그러면 원래 추세대로 돌아와서 이것까지 깨면 이제 나는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손절이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대략적으로 시간을 따졌을 때 69,000원이다. 그리고 앞으로 오버슈팅이 나오면 뭐 8만원, 9만원도 가는 거고, 그렇게 가도 뭐 저평가니까. 예. 계속 이제 추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지금의 수익을 반납하고 69,000원을 파는 거에 대해서 내가 속상할지 안 할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해 봤을 때 별로 속상하지 않을 것 같아. 크게 먹거나 아니면 난 69,000원에 팔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의 15%도 이전에 고생했을 때 생각하니까 이것도 감지덕지다. 이건 너무 감사한 수익이다 생각하시면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배당에 대한 기대도 떨어지고 오버슈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또 뭐 강력하게 이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다만 지금 살짝 반응하는 것은 그 국회가 이제 삼성생명법을 통과를 시킨다면 19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이걸 매각을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4조 6천억 6,600이고 삼성전자 판 금액만 19조입니다. 이걸 파는 순간 삼성생명은 현금이 시가총액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그거에 따른 어떤 평가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통과되면 한번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현재로서는 배당락 나오고 그런 게 당장은 뭐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지도 않고, 네. 뭐 이러다가 보면 이 자리로 올 거다. 그러면 그랬든 말든 한번 베팅을 해볼 것이냐 아니면 난 지금 수익에 만족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삼성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추세 자체가 이미 변동성이 줄었다가 다시 확장하는 그리고 그 방향이 위쪽으로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파라볼릭 신호 요 파라볼릭 신호가 나오면 보통 이제 월봉에서 파라볼릭 신호가 나오면 좀 오래 갑니다. 상승세가. 예, 그래서 저 같으면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제 경험상 이렇게 가져가서 못 먹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못 먹는 것보다는 15%라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정리하시면 되고 그 추세대로 한번 지켜보겠다. 그러면 이익 보전가라고 합니다. 이익 보전가. 그러니까 손실 전환 전에 정리하는 가격을 이익 보전가라고 하는데 그걸 69,000원 정도 잡으시고 지켜보시는 추세에 맡기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한 반은 팔고 반은 가져가 보자. 이게 제일 좋고. 예. 그럼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냥 가져갑니다. 저는 못 먹어도 그거 무조건 직진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10개 중에 하나 터지는 건데 아무튼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 말씀드렸으니까 좋은 판단을 하셔서 예,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